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위대한 프로젝트 임박사의 밥상동이보감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은요, 비타민 C 이 고용량, 이 메가도즈 방법이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부작용은 없을까? 메가도즈를 하면은 안 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올바른 바이타민 C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바이타민 C는요, 거의 국민 영양제라고 불려도 될 만큼 굉장히 친숙하고 어느 집에서나 비타민 C는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해부학 교수님이 아침 방송에 나와서 비타민C가 좋다, 어떤 질병도 치료하고, 이렇게 나았다라는 그 보도가 되면서 전국에 있었던 약국에 비타민C가 다 매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타민C는요, 여러분들, 일단 그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 그리고 철의 흡수를 도움이 되고요. 또 항산화 작용을 해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중요한 작용으로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해서 혈관과 피부, 힘줄, 뼈 등 이 결합 조직을 탄력 있게 유지하고 또 노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소장간에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바이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산화로 인해서 손상을 막아주고 모세 혈관도 보호해주고, 이로써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면역 증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활성산소는요, 스트레스나 과로, 혈액순환 장애와 같은 환경에서 과잉으로 생산되기가 쉽습니다. 활성산소는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몸속에 효소를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활력이 부족해지고 또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은 콜라겐 합성이 어려워서 혈관이나 잇몸 조직에 약해져서 잇몸 부종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모세혈관이 약해짐으로써 피부에 점상 출혈 증상이 발생하는 궤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나 또 코피가 자주 나거나 숨이 가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우울증도 비타민 C의 그 결핍으로 기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멍이 잘 든다 이런 경우도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바이타민 C의 하루 섭취 필요량은요, 성인의 경우는 75mg, 권장 섭취량은 100mg입니다. 식약처에서는요, 백혈구의 바이타민 C 농도는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는 양은 최소로 유지하는 양에 근거해서 설정했다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의 100mg, 상암 섭취량은 22,000mg입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야만 합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에서 섭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비타민 C는 쉽게 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이나 조립 방법, 또 열에 의해서도 또 쉽게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육식이라든가 인스턴트, 열 처리된 간편식 위주의 그런 식습 습관으로 인해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고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바이타민 C 섭취량은 1일 섭취 기준의 남자 74.3%, 여자는 59.5%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비타민 C를 이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이 메가도즈라고 하는데요. 이 메가도즈는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인 100mg보다 거의 뭐 100배에서 200배가량 많은 양을 주사로 투여하거나 보충제를 섭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메가라는 뜻이 엄청 크다라는 뜻인데요. 도우즈하면 이렇게 섭취한다, 복용한다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메가도우즈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수용성 비타민 C 고용량을 섭취를 해도 필요량만큼 쓰이고 나머지는 다 뇨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지용성 비타민 A, D, E, K, U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요. 다량 섭취하게 되면 체내 축적이 돼서 독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용성 비타민은 섭취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메가도즈가 이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C는 몸에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는 그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체내에 항상 일정 농도의 비타민 C가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C의 섭취량을 증가시킬수록 흡수율이 저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에서 180mg 정도 섭취를 하게 되면 약 79에서 90%가 흡수되지만 이 섭취량이 1000mg 이상을 증가하게 되면요. 흡수율은 50% 미만으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섭취량도 증가하면 신장을 통해서 배설량도 증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따르면 보충제로 비타민 C를 섭취를 해도 기대하는 만큼 비타민 C의 농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비타민 C를 주사로 공급할 경우에는 혈중 비타민 C가 경구 섭취 시보다는 높아지지만 효과 면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비타민 C 메가도우즈는 거의 뭐 20여 년 전에 이제 국내에서 소개가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예방과 면역력에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또 메가도우즈를 섭취하시는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뭐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에 좋다. 그리고 가벼운 효과서부터 해가지고 뇌졸중, 암, 치매 예방,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반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 종합암센터 영상 종양 전문의 게리 비티너 박사는요. 비타민 C를 정맥 주사로 투여해서 혈중 수치를 대폭 올리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7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고농도의 비타민 C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암세포만 손상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린 교수하고 이완 캐머린 교수는요. 1976년, 1978년 논문에 의해서 고용량 비타민 C가 암 환자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린 교수는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스스로 일상에서 하루에 12g이면은 12,000mg입니다. 이 12g 비타민 C를 먹고 감기 증상이 있었을 때는 40mg까지 먹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나 미국의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에서는요. 비타민 A, C, E 종합 비타민 또는 항산화 보충제 복용이 암이나 심장이나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복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NIH, 즉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요. 비타민 C는 감기나 노안,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치료에 일부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의 치료제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의 가정의학 클리닉 명승국 박사님은요, 이황재 교수의 비타민C 맞는 통치 주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내 메타 분석 연구 전문가인 명 박사에 따르면요,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는 효과가 별로 없다. 갖다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비타민C를 음식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질병관리청에서는요, 한국인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 권장량이 98.7%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비용을 치러가면서 비타민C 제품을 사서 보충할 필요는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비타민C를 고용량 섭취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부작용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옥살산이 칼슘을 만나서 생성되는 옥살산 칼슘이 결국 신장 결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또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나 비타민C가 대장에서 삼투압 변화를 일으켜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설사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은 신장 결석이나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메가도즈를 통해서 느끼는 피로 해사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일축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양을 어느 정도 양을 복용해야 되느냐? 적어도 한 하루에 500mg 이하의 비타민C 복용은 항산화의 효과에 주된 역할을 하지만 이 50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산화 효과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투석하시는 분들에서는 이 위장관 기능이 약해진 경우라면은 1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요. 그리고 메가도즈를 하면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비타민C 제품들이요, 이 만들어진 그 타블렛 형태가 다 비타민C가 아닙니다. 제품 하나에는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이 가루를 알약으로 만들기 위한 부형제, 각종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루 제품은 100% 비타민C인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용량이, 제품 용량이 다 비타민C 용량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부형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품을 사실 때도 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인그리디언트를 꼭 확인해 보셔서 다른 부형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그 부분도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네, 500mg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500mg 이상으로는 그런 효과도 또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채소, 과일에서도 비타민C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비타민C에 대한 바른 용량 방법, 그리고 고용량이 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메가도즈 하면 안 되시는 분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임박사의 밥상보감에서는요, 비타민C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임박사의 밥상 동의보감은 계속됩니다.